예, 어느덧 오늘이 5월 22일입니다. 5월 하면 우리가 5월 시작할 때 여러 얘기했잖아요. 뭐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그렇지 않다. 근데 지금까지 20일 지났는데 미국 증시는 잘 가고 있고요. 우리는 뭐 밀리진 않았지만 정체입니다. 시장 상황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나눌 전략 주제를 보겠습니다. 가장 오늘 주목되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죠. 예,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네요. 무엇이 달라질까? 실적에 좋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일 텐데요. 실적 얘기도 좀 해주시고, 미국 주가는 잘 가는데 우리 시장은 또 못 가는 이 소위 차별화, 디커플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는 그동안 실망시킨 적은 없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그 AI 반도체 시작하면서 예. 그리고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전에 항상 우리나라만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계속 그랬나요? 예, 그동안에도? 맞습니다. 그 전에도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충격파가 크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전에 좀 매도를 하고 예. 이제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다는 이런 약간 그런 기조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이 신고가를 또 가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면 디커플링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9월부터 이제 HBM3 관련돼서 시장에서 이제 조만간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게. 지금도 사실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언론상으로는 이제 막 들어가는 것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게 지금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뉴스 중에 좀 약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뉴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장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게 좀 저는 약간 좀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시기에 바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게 지금 HBM3 관련돼서 뭔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미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단에 있는 밸류체인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계속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 중에서 계속 돌기도 있긴 하지만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뭐냐면 점점 더 압축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실적이 나오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섹터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점점 더 압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직접적인 수혜주들은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흐름인데 이제 그러지 않은 종목들은 사실 모멘텀으로 오르다 보니까 밸류가 비싸져 있는 종목들은 이제 조정을 계속 받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어찌 됐건 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 구간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산업 섹터들로 약간의 이제는 순환매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화장품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았으니까요. 화장품 쪽도 지금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아마 다시 또 이제 반도체 쪽을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약간 수급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가 항상 있는 거죠.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이 강해지고. 그렇죠. 전력기기 이런 것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주변으로. 그죠? 맞습니다. 이제 전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렇게 무거웠던. 수소까지, 그죠? 맞습니다. 수소라든지 원전도 이제 근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약간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성향상 빠른 투자를 원하시다 보니까 너무 등락이 심하긴 한데 이 AI 반도체 흐름은 앞으로 향후에 몇 년 동안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온디바이스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B2C 그렇죠.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B2C를 언급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B2C 시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모바일 혁명이 이 스마트폰이 보급됐을 때도 물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의 시장이 훨씬 더 크게 확산이 됐거든요. 예, 그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들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을 때가 아니고 만든 이후부터 나온 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서는 물론 타 섹터도 좋은 섹터가 많지만 이쪽 섹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쪽에서 기회를 계속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이제 못 가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은 같이 밀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같이 약하면 위로가 될 텐데 미국 시장은 강한데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네. 귀에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AI 트렌드의 변화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해서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AI는 끝났다. 이제 트렌드가 꺾였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AI 시장의 변화들.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적용한 PC를 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도 여러 플랫폼 업체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포인트라고 할까요? 맥락을 좀 짚어주십시오. 이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상반기까지는 B2B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고 그 B2B 시장을 전체 시장이 거의 한 8, 90%를 엔비디아와 TSMC가 독점하면서 계속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번 주에도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AI 칩을 적용한 PC를 이제 선보였고요. 이제 선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PC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종목을 오래 끌고 가는 건 상당히 그게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 투자가가 아니고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은 장기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은 트렌드이긴 한데 좋은 흐름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이 투자 분위기가 워낙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전략이라는 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전략은 아마 내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로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좋게 나오면은 그동안 눌렸던 반도체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안 좋게 나오면은 눌렸던 것들이 한 번은 어떤 충격이 나오면서 차익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6월 10일에 드디어 이제 애플이 세계 개발자회의에서 어떤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겠다,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시장의 기대감은 디바이스를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디바이스를 잡고 있는 애플이 여기서 사실 좀 뒤쳐져 있는 챗GPT라든지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사업을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온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이긴 하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얘기는 많이 되고 있지 않지만 신고가가 나거나 은근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BH라든지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그동안에 작년부터 너무나 조정을 많이 받았던 어떤 기판 업종들도 애플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일 만약에 시장에 어떤 충격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이후에는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을 내일부터는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리노공업이라든지 ISC같이 결론적으로 테스팅을 많이 해야 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애플이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게 되면 그와 경쟁되는 모든 업체들이 유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라든지 어떤 테스트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구간이 이제 B2C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열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B2B에서 B2C로의 AI 산업의 트렌드가 점차 변화, 확산, 진보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그 관련해서 봐야 될 히든밸류 종목씩 한 종목씩 주고 계신데 오늘도 어쨌든 그런 연장선상에서 기업을 고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 해성 DS고요. 일단 밸류로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부터 언급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면 밸류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배, 30배, 40배 되는 걸 어쩌면 글로벌 대장주들은 50배, 60배 받으니까 그런 이제 논지로 말씀드렸다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밸류가 너무나 편한 밸류입니다. 일단 그 밸류 얘기는 추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해성 DS가 산업을 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산업이 있죠. 리드 프레임 쪽이랑 그리고 이제 기판 쪽인데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쪽인데 리드 프레임 사실은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가 리드 프레임 쪽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MCU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인데 거기에 쓰이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MCU, 그러니까 그 차량의 전자장피를 구동시키는 칩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어떤 내연기관에서 쓰는 그 MCU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 정도가 쓰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한 2000개 정도가 쓰이고, 나중에 그게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3000개까지 올라갑니다. 그 개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기판, 리드 프레임 기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판 업종들이 작년이랑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 DS는 작년에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나왔었고, 올해도 이제 회복되는 기준에서 이제 1000억 이상,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기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실적의 차별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판 업종들이 작년이랑 올해 실적, 상반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해성 DS는 리드 프레임 부분이 굉장히 견조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내연기관도 만약에 뭐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이 늦어진다고 해도 내연기관 내에서도 MCU의 채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리드 프레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해성 DS의 전체 매출에 리드 프레임에서 해당되는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가 중국향인데, 중국에서 최근에 4월에 내수진작의 어떤 정책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좀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부양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10% 정도의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의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예. 당연히 중국향 비중이 높은 해성 DS가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중국향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회사들 소개시켜 드리면 싫어하십니다. 언제 또 이게 제재가 나오고 언제 또 무역 분쟁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해성 DS가 하고 있는 리드 프레임 분야는 뭐 그렇게 막 제재를 가할 정도의 큰 시장은, 그렇게 막 심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리드 프레임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도 좋았고요. 올해도 좋았는데 본업 자체가 되게 단단한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디바이스 관련된 DDR5 관련된 기판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본업도 좋아지는 상태에서 어떤 성장성이 있는 기존에 좀 약간 비지분이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업에서 잘 되고 있는 걸 기판 쪽에서 지금 계속 이제 영업이익률을 좀 깎아먹고 있던 것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두 가지 어떤 사업 흐름 다 좋아지는 구간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설도 다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증설을 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미리 증설을 하는 건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 증설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밸류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작년에 한 6,700억에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왜냐면 이제 기판 쪽이 이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매출액이 한 7,000억에서 올해 영업이익은 한 1,100억 정도.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8,500억이니까 사실 해성 DS가 22년도에 굉장히 급등했을 때도, 그때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가지고 해성 DS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때조차도 PER이 10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올해 뭐 한 1,000억에서 1,100억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8,500억이라고 하고, 내년에는 왜냐하면 이제 리드 프레임 부분과 DDR5 관련된 기판 쪽이 다 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 예상 실적은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PER이 뭐 한 7배에서 8배 되는 그런 밸류상으로 굉장히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해성 DS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해도 조정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조정을 받은 상태고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B2C 시장이 열리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해성 DS가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밸류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가격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설정할 그래서 아마 밸류 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실적, 사실 뭐 성장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 실적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한 목표가는 7만 원 정도까지 뭐 무난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를 잡고 내일 어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이었습니다. 역시나 지금의 우리 시대의 트렌드인 AI 관련된 얘기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주목해 볼 기업 해성 DS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